학우들의 의견과 삶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오피니언 리더. 단국대 단대신문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단국인의 소리라는 코너는 이슈에 대한 학우들의 찬반 의견을 골고루 들어보는 기획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원격 의료에 대한 찬반 의견이 실렸습니다. 자, 먼저 찬성 의견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뮤지컬학과 최소영 학우의 의견인데요. 환자 수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원격 의료를 허용해 시행하게 된다면 능률적인 면에서 볼 때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경우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원격 의료는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고요. 자, 이어서 과학교육과 김한정 학우의 의견입니다. 대면 의료는 감염 우려가 있다. 코로나19로 이런 시스템이 대두되는 것인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고생하는 의료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반면에 반대 의견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기계공학과 김은빈 학우입니다. 대면 의료는 의사가 가진 높은 수준의 장비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지만 원격 의료는 그렇지 않다. 환자가 가진 장비라고 해봤자 체온계 정도일 텐데 이 수준으로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건행정학과 유예림 학우는 이렇게 말했네요. 대면 의료보다 환자 진단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져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눈으로만 진단하는 것은 촉진 후 진단 내리는 대면 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역학과 김미주 학우는 편안한 단절, 의료 영역에 적용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조금은 긴 의견을 칼럼으로 썼는데요. 일부를 함께 읽어볼게요. 원격 의료란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 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적 합의 없이 갑자기 다가온 코로나19 사태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 물론 우리나라가 이미 몇 달간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졌고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 산업이 비대면 문화를 의료까지 확산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원격 의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 해당 제도를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상황 속 지금은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보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이 든다. 그동안 원격 의료가 외면받아온 이유를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좋은 바람이 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경험을 원격 의료를 시험해보는 좋은 기회로 사용해보자는 의견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사설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코비드19 현상이네요. 한번 함께 보시죠. 근대 도시 계획의 임상 실험은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 네덜란드의 건축가 베를라에는 도시를 계획하고 실제로 지어본 건축 역사상 근대시기의 첫 건축가라고 한다. 암스테르담의 남측 도시가 바로 그중 하나다. 이 시기에 흥미로운 것들이 등장했다. 도시에서 같이 사는 법을 상세히 기술한 매뉴얼이었다. 네덜란드 정부가 도시로 상경한 전 원인이 성공적으로 도시의 삶에 적응해 시민의 일원이 되는 것을 돕기 위해 이 책을 출간했다. 그 내용에는 수도 사용법, 실내 수세식 변기 사용법, 쓰레기 버리는 법 등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친절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공동 거주 시설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방법을 기술한 내용이다. 밀집해서 살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 다른 일을 의식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넘은 일이다. 100년쯤 전에 도시의 등장으로 밀집된 도시 생활에 적응하고 공동 주거를 가꿔가는 방법을 배웠다면 100년 후인 지금은 또 다른 공존의 방식을 배워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설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2020년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는 새로운 공존의 패러다임을 맞이했다. 거주뿐 아니라 이젠 소통의 방식도 새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특정 지역에만 몰려있던 인프라의 분산과 더불어 인구 밀도의 미묘한 변화 가능성도 점쳐 볼 수 있다. 지역 간 이동이 줄어들고 효과적이고 다양한 원격 소통 방식이 등장할 것이다. 한국의 지배적 거주 형식인 아파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차분하며 성공적인 대처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한국은 근대 시기에 네덜란드와 같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 중이다. 비대면 강의를 시작한 지 10주가 지났다. 대학은 우려했던 것보다 차분하다. 견고했던 교육 개념, 방식, 그리고 형식의 물결이 일고 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에도 지형 변화가 있을 것이고 기존 교육 방식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소통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 대면 방식으로 인해 볼 수 없었거나 보지 못했던 가능성이 드러날 것이다. 정보의 불균형을 통해 교육의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 지 오래다. 비대면 교육으로 이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버렸다. 이제 교육은 더 이상 공간의 제약도 없어진 듯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육의 지향점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선생들이 답을 할 차례다. 이어서 박예진 총무부장이 쓴 글을 살펴볼 건데요. 네, 쪽수의 법칙이라는 칼럼이네요. 한번 같이 보시죠. 나쁜 사람들이 길을 쓰고 날뛰어봤자 착한 사람이 주류인 세상에선 맥없이 쓰러지고 만다는 쪽수의 법칙. 기자는 이 쪽수의 법칙을 믿는다. 기부는 기브앤테이크의 기부가 아니다. 기부해서 주는 만큼 돌아오는 것은 오직 자그마한 퍼즐 조각뿐이다. 하지만 내 손에선 작아 보였던 이 조각은 선한 사람들의 손을 거치다 보면 점점 불어나 세상을 숨쉬게 하고 약자들을 웃게 하며 아이들을 꿈꾸게 한다. 그리고 그 힘은 매우 강력해 퍼즐 중 일부가 사라지더라도 나눔과 행복이라는 큰 그림은 일그러지지 않는다. 기부란 그런 것이다. 선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면 어떤 악도 금방 뿌리 뽑힐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자의 생각에 공감을 더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읽어볼게요. 기자는 최근 사회면을 뜨겁게 달군 일련의 사건들로 세상을 향한 분노에 가득 찼었다. 하지만 기부 현장 취재를 통해 가장 낮은 곳에서 남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산 이 시대의 주연들을 마주하면서 이곳은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는 걸 믿게 됐다. 착한 사람이 주류인 살만한 세상. 이 뜨겁고도 아름다운 순간 속에서 매일을 살아온 그들의 눈동자가 그걸 증명했다. 이번에는 동의대 신문에서 학우들의 의견과 생각에 좀 더 귀 기울여 볼게요. 사설부터 만나보시죠. 네, 사설의 제목은 문화예술 교육의 중심에 선 대학 만들기인데요.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문화계의 세계적인 수상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동안 문화예술 전반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정치권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은근슬쩍 자신들의 이해나 정쟁을 부추기는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든다. 문학과 영화를 비롯한 문화예술 전반의 중요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늘 인색했으면서도 정작 수상 소식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는 데만 혈안이 된 이중적 태도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적 감동과 자부심 고취라는 문화예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인간의 자존감과 행복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의 성장, 산업 현장의 활성화, IT 강국으로서의 과학적 미래 등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내는 국가적 아젠다는 문학과 예술을 매개로 한 감성교육의 확대와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문화적 토대 위에서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평소 정책과 지원은 미미한 데 반해서
세계 무대에서 수상 소식이 들려오면 일시적인 관심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과 동시에 변화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적은 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라현 편집국장인데요. 나 하나쯤이야 아니라고 무책임한 태도 각성해야 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사태에 무감각한 일부 청년층을 개탄하는 칼럼을 썼는데요. 일부분을 잠시 읽어볼게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20대를 우리 대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학교에서는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단대마다 직원을 배치해 학생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 익명 게시판에서는 지금 학교 미친데 같이 만나서 술 마실 사람이나 코인 노래방 안전한 곳 추천 좀 해줘와 같은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밤이 되면 학 및 술집에서 모여 술을 마시는 학생들이 자주 보인다. 대학생은 안일함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정부에서 공표한 기본적인 규칙만 지켜도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 지금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제하고 모두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시기이다. 대학생들은 사회를 배려해 공동체 의식을 키워야 한다. 네, 이렇게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 만나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해서 대학신문의 다른 면들도 읽어드릴게요.